네, 정치팀 손하늘 기자와 함께 지금 들어온 소식 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 시각이 14시 41분, 2시 41분 지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전에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고요. 굉장히 굳은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아무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당대표실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요 당대표실 안에 지금 정보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친한동훈계 의원 몇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요 현장에서 취재 기자가 전해오는 얘기로는 요 내용을 독대 내용을 잠시 뒤 3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당대표실 안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의원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총회 자체가 좀 밀릴 수도 있고 굉장히 가변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국회로 돌아온 한동훈 대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한 그런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아까 오전 의원총회 참석 도중에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주변 분들한테 여쭤봐도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여서 간다라고만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언론의 보도가 독대를 한다는 보도가 그 한 대표가 여의도에서 용산으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주진우 의원과 그다음에 뭐 수행비서,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뭐 이렇게 뭐 배석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뭐 주요 내용은 독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이제 지금 막 국회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측근들도 지금 연락을 돌려봐도 아직은 지금 전달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주요 관계자들만 그야말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송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대표실에서 정보위원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보위가 조금 전에 열렸었잖아요. 저희가 뭐 이 방송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긴급 브리핑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내용이 좀 논의가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랬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측근들의 추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직무 중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관계자들은 이 직무 중단이라는 게 탄핵 표결 찬성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직무 중단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이 직무 중단의 이유로는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굉장히 믿을 만한 소스의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했다라고 근거를 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근거가 뭐냐라면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즉석에서 반발을 하는 뭐 그런 광경도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었는데 맞아요. 아까 오전에요. 네. 문제가 이제 한 대표 측에서 가결을 하기로 하면, 그러니까 직무중단 필요가 탄핵이라고 치면 탄핵 안에 가결은 확실해지거든요. 예, 한동훈계가 최소 20명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게다가 이제 지금 보면 앞서서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다 2차 계엄이 내려와도 나는 계엄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주요 지휘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엄 군 동원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뭐 자진하야라든지 임기단축 계엄 같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 방향을 좀 찾고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한 걸로 보여요. 실제로 주변 의원들은 한 대표에게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을 데리고 국회로 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진 하야를 하되 뭐 이렇게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안을 좀 제안을 하셔라 뭐 이렇게 건의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측근들의 어떤 뭐랄까요 상황 분석은 윤 대통령이 인식이 지금 너무 다르다. 앞서서도 지금 용산에서 1시간가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엄 이후에. 근데 인식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뭐 과연 어떤 인식의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 상황이 경찰이 좀 배치가 되고 국회 앞에 경찰이 좀 배치가 되고 뭐 국회 출입자들에 대해서 신분증을 검사를 하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보좌진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여의도로 막 모여달라고 하고 조국 대표도 범국민 하야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의도로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집회 시위 관련한 해서 경찰이 이렇게 좀 대비를 하는 거다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대가 윤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확인이 돼 네,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국회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아닌 그런 상황이고 송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인식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다. 예, 예.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또 오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대표의 발언하고도 배치가 되고요. 또 사령관의 증언하고도 배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도 그 말씀을 전달을 드렸는데 이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근데 여기서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네. 뭐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체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철회를 했습니다. 예, 요 입장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한 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국회의원이 아닌 뭐 다른 사람을 체포하라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홍장원 1차장의 증언으로 뒤집힌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체포조가 있었고 국정원도 체포조를 좀 도와달라고 직접 전화를 받았고 해서 1차장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그래서 체포해야 될 주요 인사 명단까지 지금 정보위원회에 보고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 정보위원장이 또 여당이고 뭐 네. 그 안에 여당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용산도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바로 또 취소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 차장과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확인 전화를 했더니 내가 국회로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지금 나온 발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 명단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조국 대표가 다 포함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이런 다른 이름도 있기는 합니다. 다른 명단도 있기는 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 설명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중요한 대목이어서 네.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이제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의 보고 내용을 전한 이제 야당 간사의 브리핑에서 네.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의 친형,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선관위원, 그다음에 정확한 성함은 기억은 안 나는데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노동조합 노총위원장 이렇게 체포를 하는 걸 좀 도와달라. 예, 소재 파악이라든지 뭐 좀 그런 작업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방첩사령관에서 전화가 왔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전후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도 직접 업무폰으로 통화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증언하면서 통화 기록까지 제출을 한 걸로 그렇게 브리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병기 의원이 보면은 통화 내역도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까요? 예,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그 방첩 사령관,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이제 육사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다만 업무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이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 휴대전화로 이렇게 그 보안이 좀 약한 휴대전화로 그냥 개인 휴대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했던 기록이 일단 하나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5분, 46분, 58분, 11시 6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는 이제 누구를 좀 잡아달라, 잡는 걸 좀 도와달라 뭐 이런 통화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적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홍장원 1차장의 직접 통화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업무폰입니다. 요게 이제 발신 2번, 수신 2번인데 이제 윤 대통령이 홍 1차장한테 걸었던 수신 전화는 이제 오후 8시, 예, 그다음에 계엄 선포 이후인 밤 10시 53분 이렇게 두 차례입니다. 지금 이제 오후 8시는 사실은 이제 그 계엄 선포 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오후 10시 53분 내용은 좀 그 홍 차장이 그 정보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내용인지 뭐 방금 들으셨지만 다시 조금 언급을 네. 정리를 드리면 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봤지,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봤냐는 거죠. 그래서 홍 차장이 봤습니다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이 체포를 지원해 지금 인력 뭐 장비 무조건 도와 해서 이제 홍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방첩사령관과 좀 긴밀히 소통을 했다 뭐 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통화 내역을 보니까 연결고리가 다 있네요. 네. 대통령과 홍 차장이 통화를 했고 네. 또 홍 차장이 그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걸로 보면은 앞뒤 맥락이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인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돌아왔고 당대표실에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 정보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3시, 물론 이제 시간은 지금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일단 3시에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다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3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윤한 독대 내용을 좀 한동훈 대표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의원총회, 그러니까 의원총회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의원총 걸기 대회 같은 느낌으로 그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에 그 계엄군들이 이제 그 최후, 그러니까 이제 그 밀고 들어왔을 때 보좌진들이 이제 스크럼 짜서 최후 저지선을 만들었던 그 장소거든요, 로텐더홀. 이제 거기를 지켰기 때문에 네. 계엄 해제 표결이 가능했던 거고, 그 장소에 3시에 다시 모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방금 나온 얘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3시 20분에 그러니까 지금 27분 남았습니다. 3시 네.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다. 네. 국회의장실에서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실은 야당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도 그 지금 임기 단축 또는 뭐 그 즉각적인 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는데 동의한 이상은 표결을 더 미룰 이유가 있느냐, 이제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와서 사과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측이나 건의가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겠다며 국회 본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해 버리면 그 계엄군이 굳이 이제 국회를 점령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그분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력이죠. 경호 인력으로 국회 점거가 가능하다. 요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절대로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 요 내용을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제2 계엄 우려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로텐더홀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집결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뭐 그런 거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네. 이재명 대표도 점심을 먹고 오면서 이제 아무튼 오후 일찍 국회로 들어오면서 오늘 새벽이라도,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이라도 뭐 계엄이 다시 선포될 수 있다라는 뭐 우려나 뭐 정보가 있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설이 계속 돌고 뭐 국회 앞에 지금 헬기만 떠서 막 돌아다녀도 뭐 이게 뭐 방송 헬기인지 소방 헬기인지 모르는데 헬기만 떠서 돌아다녀도 뭐 보좌진들이 전부 막 나와서 무슨 일인지 막 지켜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지금은 뭐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모든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행동을 하자라는 지금 취지로 읽힙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 시각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로텐더홀로 진입하는 그 입구 아닙니까? 예, 로텐더홀 입구, 예, 그러니까 국회 정현관이라고 하는데 본청, 예. 본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예, 네, 여기서 이제 입구입니다. 올라가면 예. 로텐더홀로 올라가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단 앞에 있는 그 정문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네. 여기가 지금 보면 국회 정문 의원들이 출입하는 2층 정문이고요. 저기가 이제 저기에서 그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계단을 넘어가면 올라가면 이제 본회의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엄군은
그날 새벽에 저기를 못 뚫어서 바리케이트 때문에 못 뚫어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창문 깨고 들어와서는 즉 그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로텐더홀로 집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속속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뭐 의원들 뭐 보좌진들이 현재 본관 로비로 네. 본청 로비로 좀 집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오는지는 지금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긴급 최고위 때 보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기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뭐 다른 어떤 몇몇 그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지도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그 반대한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거든 이제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혼자 서든지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최고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마치 지도부의 총의를 모은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뭐 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아까 뭐 그 체포조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근거도 모르는데 뭐 낭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뭐 그곳에 동의를 해주겠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뭐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차장까지 다 증언을 하고 나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일단 해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탄핵이 되면 뭐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괴멸되고 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이 때문에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등등은 뭐 그리고 아까 뭐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등등도 기자들한테 밝혔는데요. 뭐 이제 중진 회의 같은 거 열어서 탄핵만은 안 된다 이렇게 좀 굉장히 극과 극의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5시에는 시도지사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가 또 모여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현 정국을 논의하는데 여기서도 대체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시도지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어서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하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국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올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아닙니다. 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뉴스원 보도를 전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용산에 출발해서 국회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서범수 사무총장은 뭐 알고 있는 게 없다. 뭐 국회 사무처에서도 통보받은 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뉴스원 보도가 맞다면 윤 대통령이 통보하지 않고 국회로 와서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데 지금 본청 본청 입구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지금 다시 스크럼을 짜고 윤 대통령이 본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윤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같이 오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언제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모른다. 뭐 2차 계엄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 지금 뭐 국회 경비대장조차도 네. 그때 이제 국회의원 안 들여보내줬다고 지금 국회 출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뭐 이제 그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끝까지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해야지 국회로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로텐더홀로 집결한 건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듣고 방문이 부적절하다. 또 지금 손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2의 계엄 가능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그 당대표실에 모여있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실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실에서 의원총회장으로 가려면 네. 지금 인파를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는 좀 더 취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예결 위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오전에는 지금 그 246호라고 다른 방에서 2층이었는데 했었는데. 지금 오후는 네.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총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좀 막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가능성을 모두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특히 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에 대한 체포 조에 대한 어떤 보도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특히 그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이제 주요 인사들을 좀 끌어내라라고 하고 민주당이 입수한 명단에도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했다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는데 이제 급기야 이제 그 홍장원 1차장이 실제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좀 기류가 많이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긴급 최고위를 잡았고요. 그 시각마저 한 20분 넘게 늦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 굉장히 좀 격앙된 상황이었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 즉각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때 보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언론이 또 단독 보도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하기도 했고 조금 전에 정보에 왔던 홍장원 차장의 발언 또 뭐 수방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했던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다. 지금으로서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 점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를 했던 거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좀 건의들이 주변에서도 많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아까 그 의총장이 어딘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그 의원총회장이 그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화면에 왼쪽이 당대표실인데 이 카메라가 있는 쪽, 네. 그러니까 그 위쪽이 예결위 회의장이거든요. 그리고 예결위 회의장 바로 건너편에 본회의장이 본회의장이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저 인파를 이제 뚫고 이제 여당 의원들도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회 본청 입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럼을 짜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방금 3층으로 올라가면서 네. 저희 취재 기자에게 대통령이 오시는 거 맞냐라고 취재 기자가 물어보자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라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는 일단은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확인은 더 해야겠지만 지금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대통령과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직무 정지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건 오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대통령과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지난번 만났을 때도 인식차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3대 요구안을 발표에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국방장관 해임, 징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이렇게 3대 요구안을 들고 갔는데 이게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없이 진솔하게 논의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전언을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인 게 일단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다만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제시를 해봐라라는 거 하나 들고 갔고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얘기한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오셔서 사과하시고 자신이 수습할 계획 밝혀라. 특단의 대책 밝혀라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안 온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올 것 같다라고 하고 직무정지 입장도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 다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굳은 표정이고 반응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뭐 국민의힘에서 원래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시간은 좀 늦춰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대표도 방금 들어갔고 그렇죠. 다른 의원들도 지금 인파에 갇혀서 많이 지금 통로는 지금 잠깐 열렸는데 예, 네. 지금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성명을 3시 20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뭐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 대응부터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2시 49분에 이제 긴급 성명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14분 만에 예, 취소를 하고 일단은 지금 그 당직자들과 보좌진들 의원들이 스크럼을 짠 네. 그 지금 방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해드릴 때 3시 20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상황 대응이 우선이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근데 오전에 의원총회를 하고 나와서 안철수 의원이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안철수 의원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분위기입니까? 좀? 지금 일단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명확하게 밝혔고 조경태 의원 그리고 김상욱 의원 등등도 비슷한 기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탄핵 찬반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 눈높이 어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소장파 다섯 분도 네. 그 앞서서 그 임기단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5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 그 의원 5명도 저기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지금 뭐 가부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뭐 중진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좀 겪어봤던 중진들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좀 온도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친한동훈계 핵심 의원들도 아무튼 뭐 탄핵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다가 한동훈 대표가 아무튼 오늘 아침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이렇게 어떤 좀 공식적인 입장으로 쓰지 말아달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영세 의원도 보면은 탄핵 반대가 원래 당론으로 정해졌었잖아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송 기자가 얘기한 대로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민의힘 쪽에도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좀 시간이 좀 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면 한 대표겠죠. 네. 한 대표 쪽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야당에서는 좀 빨리 하자 탄핵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달라라고 했던 이유가 당내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하다. 당론이 이미 채택이 됐는데 물론 그 당론은 한동훈 대표가 뭐 상의하지 않은 자리에서 만들어진 당론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굉장히 그 유감을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론이 부결이기 때문에 그 당론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 작업 때문에 지금 의총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은 없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당초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용산을 출발해서 국회로 오고 있다라는 뭐 일부 언론사의 보도까지 나오자 의원들이 스크럼을 딱 짜면서 대응을 했는데 일단은 뭐 그 내용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소 주안 내일 저녁 7시에 표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 입장에 좀 변화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야당끼리 연석회의를 그러니까 정당 간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지금 뭐 여러 정당에서 좋은 의견이다 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직 연석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곧 잠시 뒤에 우원식 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장 발표, 지금 보면 특정 현안 관련 입장 발표가 로텐더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라는 공지가 나왔어요. 대통령. 그러면 아까 뭐 공식 발표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예. 다시 다른 거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네. 긴급 성명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네. 국회 상황이 엄중하고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가 도니까 취소를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예정대로 대통령실에서 하겠다.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다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긴급 성명을 그대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장소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로텐더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로텐더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내일 원래 당초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당에서 또 일부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좀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바뀔 가능성이라 이런 거는 여야 협의 또 특히 한동훈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8표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8표의 찬성표를 확보를 해야지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 국민의힘 특히 이제 한동훈계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에 이재명 대표도 뭐 한동훈 대표 쪽에 오후에 좀 만나자는 그 연락을 넣어놨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 점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한남동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후에 좀 이제 당 대표끼리 만나거나 해서 좀 어떤 그 날짜나 시간이 더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희가 이탈표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이탈표를 던질지 말지는 지금 오후에 예정돼 있는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인식차가 있었고 조편 부분은 어떤 것이고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의원들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탈표라는 표현도 지금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당대표는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하고 네. 원내대표는 당론은 부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 서열 1, 2위의 의견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찬성이 이탈표다라고 하기도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일부러 당사로 모아서 그리고 또 뭐랄까 국회 표결을 지연시켜서 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 또는 방해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는 국회 출입이 그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기동대가 에워싸면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사로 불러 모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 대표가 뭐 표결을 방해하거나 일부러 그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사로 공지했다라는 것은 허위라면서 뭐 앞으로 이런 주장이나 보도를 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계가 밝힌 그 정황을 보면은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영남권 의원의 휴대전화까지 빌려서 당대표 지시입니다. 지금 바로 본회의장으로 와주십시오. 표결을 하면서 표결을 좀 독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주 대표 측에서는 그 당사로 즉시 집결하라는 공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문자 공지를 보냈고 이제 뭐 이런 정황들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 그 우원식 의장에게 2차례 전화를 해서 그 우원식 의장이 추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자리에서 추 대표가 표결을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한 사실은 이제 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취지가 이제 사실 친한동훈계 특히 그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그 자칫 체포당할 뻔했던 의원들은 이게 좀 석연찮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고검에 있는 취재기자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검찰이 특수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어요.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뭐 어떤 다른 입장 발표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과 뭐 그러니까 전직 국방장관 네. 그다음에 주요 사령관들이 전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상황인데 이미 네. 오르게 된 상황인데 사실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검찰에서 뭐 이제 인력만 보강하고 한들 이제 공정한 수사가 되겠냐 뭐 꼬리 자르기식 뭐 또는 예컨대 뭐 좀 부적절한 계엄은 문제지만 이런 의도가 있긴 했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은 뭐 검찰 수사는 수사고 직무정지부터 해야지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게 과연 탄핵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송 기자는 그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친한계 또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은 이게 사실상 탄핵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접촉한 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들은 네. 탄핵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탄핵안 표결이 원래 이제 내일 7시로 예정돼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때까지 어떠한 전향적인 어떤 그 발표가 없다면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직무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탄핵밖에 안 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탄핵 찬성이 맞다라고 해설을 한 거고 그건 한 대표 본인의 말은 아니고 한 대표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이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때 뭐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다른 방안들을 제시를 했다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뭐 거국 내각으로 전국을 수습한 다음에 뭐 내년 2월에 내려오겠다라든지 뭐 등등등의 어떤 다른 얘기를 했다면 뭐 그것이 직무정지의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본인은 이선 후퇴하고 정권을 뭐 총리에게 위임하겠다라든지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의 탄핵안 찬성이라도 봐도 된다는 게 친한동훈계의 설명입니다. 아니 사실 처음에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야당보다도 먼저 위헌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뭐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막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대표는 뭐 탄핵 쪽으로도 입장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왜 도대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헌법을 위배하고 굉장히 국민의 위험과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는다라고 하느냐를 좀 저도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네. 친한동훈계 관계자들에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설명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 수행을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탄핵을 지금 할 것이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더 밝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밝혀지고 그리고 지금 해봤자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범죄자 이재명 대표에게만 유리한 것이니까 뭐 이제 내란자를 잡자고 뭐 범죄자를 대통령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이제 전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그 수습한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뭐 탄핵이든 하야든 뭐 임기 단축이든 어떤 그런 절차에 들어가자라는 이제 해설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한 대표의 그 워딩을 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뭐 이번에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네. 그래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네. 게 아니라 뭐 이번에는 지금은 당장은 뭐 이런 부연 설명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었는데 앞서 대화 나눴다시피 지금 한 대표 본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좀 기다려보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좀 전향적으로 오늘 새벽에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박태서 공보수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시 뒤에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할 거라는 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공지되기로는 3시 20분에 시작을 한다고 했고 네. 로텐더홀에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의장실로 바뀌었습니다. 로텐더홀 상황이 앞서 보셨다시피 좀 좋지 않아서 의장실로 다시
위치를 바꾼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은 계속 농성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혁신당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표결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텐더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